안녕하세요. 7월 9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미 고용의 냉각 신호 확인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연고점 기록에 따른 부담감의 숨고르기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상승 종목 수는 우세하면서 양호한 투심은 확인했습니다. 최근 상대적 약세를 보여왔던 코스닥은 2차 전지주 강세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와 기계 등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지만 금융, 보험 등은 지난주 강세에 따른 매물 출회가 진행됐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CPI와 파월 의장의 발언 등을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 및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AMD 등 AI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이 진행됐고 애플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주 급등 후 숨고르기를 나타냈고 일라이릴리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개발사 모픽홀딩을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번 주 물가와 무역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과반 정당이 없는 프랑스 총선 결과에 정치적 혼란 예상되는 가운데 하락세를 연장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대기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고 달러는 5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월 의장의 증언 그리고 미국의 CPI와 PPI 그리고 또 한국은 금통위 등 다수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6월 물가 결과에 따라서 7월 인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주 파월의 발언 및 물가 지표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는 이번 주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전일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주 후반 일정까지 관망세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종목 장세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를 꼽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사이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의 제조업 리쇼어링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는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이 세 가지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는 또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T 분야와 IT를 제외한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마침 IT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T 중심으로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가 대략 한 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IT 분야 제조업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급등했던 몇몇 종목들이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점이 이런 데이터를 따라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데이터의 현실적인 장점은 매월 초에 발표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5월 데이터까지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제조 건설 투자를 본다면은 추가적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최근에 미국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100포인트 돌파 이후의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은 짧게는 3, 4개월 정도 길게는 6, 7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은 저는 주식시장도 강세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몇몇 반도체나 전력 설비 같은 주도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자료는 크레딧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월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통한채 91일물 기준 3.37%에 달하는 단기금리 메리트가 크레딧 시장 내 기간 스프레드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채 AAA 3년물 3.29%, 은행채 AAA 3년물 3.36%인데 재투자 위험을 차치할 경우 신용 위험을 감안해도 단기물 투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빌 수 있는 초고령 채권은 레버리지를 낀 레포 펀드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 중장기 자금 유입 둔화에도 레포 펀드 잔고가 급증한 것에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물 투자할 때 척도로 삼아볼 만한 금리는 최근 1개월 PFABCP A1 3개월물입니다. 최근 1개월 발행물 기준으로 동금리는 4% 수준입니다. PFABCP A1 금리가 신용시장 내 부동산 PF 위험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크레딧물에 투자하는 기간은 3년물 금리 레벨 3.7에서 4.0%에서 크레딧물 탐색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국고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3년물 기준 4%를 상회하는 섹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7월 5일 기준 3년물 4%를 상회하는 섹터는 여전체 A급, 건설, 석유화학, NPL, 민자발전 섹터입니다. PFABCP 신용도를 무시하기에는 섹터 신용 위험이 높은 섹터들입니다. 따라서 금리 차별화를 위해 AA급 이상 투자 수요는 만기를 늘리거나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PF에 관해서 당국의 정책 기조는 만기 연장과 부실사업장 파악에서 정리정차로 옮겨갔습니다. 부실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당국이 가장 신경 쓸 고리는 금융업권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아래 그림 20과 같이 금융업권 간 상호작용은 국내은행, 신탁, 투자펀드, 증권 간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구조조정 가능성이 연일 보도되는 서민금융이나 아니면 여전사의 상호 연계 정도는 여타 업종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낮은 상호 연계성이 낮은 신용위기의 전이 가능성을 대리한다면 7월 이후로 본격적인 PF 부실 사업장 정리는 서민금융과 여전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ETF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유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엔비디아발 동력이 약해지자 이제 테슬라가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며 미국 증시의 랠리를 견인하고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갱신하며 고요히 상승 중입니다. 이 고요함이라는 뜻은 이제 다음 문장에서 아실 수 있는데 미국 증시의 기대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수가 장기 평균인 19.5를 밑돌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일간 2% 이상 하락한 지도 344일이 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18년과 유사한데요. 2018년에 볼마게돈,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시장이 급락했던 시기 이전 이와 같은 고요함이 350일간 펼쳐졌음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고요함에 내심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기관의 투자 심리 또한 과매수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서베이 지표인 AAII 불 베어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이는 서베이를 통해 조사된 강세 전망 그리고 약세 전망의 상대 강도를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 주가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 스프레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강세장을 점치던 미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약 3개월 만에 50%를 상회하던 수준에서 41.7%까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하락 중립에 대한 시각보다 상승에 대한 시각이 우세하지만 지수 부담을 느끼는 시각이 증가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액티브 매니저의 주식시장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NAAIM 노출 지수는 6월 말 85.44에서 103.66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노출 지수가 100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시장에 과열이 부각됩니다. 아직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가 과매수 상태에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탄할 성장주의 2분기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S&P 500의 2분기 EPS는 전년 대비 9.1% 성장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분기 실적에도 성장주가 S&P 500의 이익 성장을 주도할 전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5월 CPI 등을 계기로 완화되었으며 6월 실업률은 4.1%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연준의 롱걸런 전망인 4.2%에 근접했습니다. KB증권은 9월 및 12월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확인 후 7월 FOMC에서 9월 인하를 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미국 성장주 ETF 중에서 IWI에 주목합니다. IWI는 총 보수 비율이 0.12%로 사실 타 미국 성장주 ETF 대비에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IWI는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매력도가 높습니다. 먼저 대형 기술주 비중이 S&P 500 성장 지수를 추적하는 세계 ETF 대비 높습니다. 이에 미국 성장주 ETF 중 12개월 선행 기준 EPS 성장률이 가장 높아서 성장주 컨셉에 가장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IWI 같은 경우는 S&P 500 성장 지수를 추종한 다른 ETF와 달리 덜 후행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 12개월 수익률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팩터를 적용하면 과거에 많이 하락했던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해야 할 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화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 바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6만 9천 원에서 45만 7천 원으로 조정을 합니다. 소폭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미국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침투율 둔화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리튬 코발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추정치를 30%와 6% 하향을 했고요. 다만 장기 추정치 이익은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6.2조 원으로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20% 하락을 했고, 대신에 판매량이 20% 늘어나면서 수요가 살짝 회복이 되면서 매출액은 좀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컨센서스 6.7조 원을 하회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예상치였던 판매량 증가 25%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판매량은 9.5기가와트로 기대치 7.5%를 상회했지만 유럽과 중국은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 증가한 1,950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량 가동률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며 고정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부진한 지역은 유럽, 그리고 이제 ESS 쪽 판매가 여전히 잘 안 되며 이익이 예상보다 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했었는데 2배 정도 이익은 상향이 되겠지만 원래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GM이 최근에 전기차 생산 가이던스를 20에서 30만 대에서 20에서 25만 대로 하향을 했는데, 저희의 판매량과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판매량이 12%, 5% 계속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장 큰 고객사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저희의 판매량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판매량이 둔화가 되며 광산업체들은 생산량을 여전히 과거 예상치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재료인 니켈, 리튬 가격이 9%가량 하락하는 점도 올해 하반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이제 1분기를 저점으로 가이던스를 낮춰도 2분기와 3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37만 원으로 8% 하향합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8% 수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2024년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24억 원으로 추정되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음극재 등의 업황은 양호하나 주력 사업인 양극재의 실적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 가격 하락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1분기 21% 급감했던 양극재 ESP가 2분기에도 10%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매량 또한 전분기 대비 17%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이니켈은 12% 출하 증가가 기대되나 수요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미드니켈 양극재가 기저가 높았던 탓에 전분기 대비 출하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요 둔화에 따른 가동률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2분기 양극재 영업이익률은 0.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기 실적은 아쉬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승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2분기를 바닥으로 향후 우상향 실적 흐름이 예상되고, 두 번째로 소비 부진과 경기 악화가 확인되고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바이든 대신 대안 후보가 미국 대선에 참여하게 될 경우 트럼프의 승산이 낮아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에 양극재가 탑재된 GM의 이코넉스 EV와 기아 EV3 등이 합리적인 가격을 기반으로 판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의해서 16.1%의 상승 여력을 확보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1,208억 원, 영업이익 85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다소 부진한 어닝 시즌이 될 전망입니다. 발전용 엔진과 방산용 엔진 등의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력인 건설 기계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판매 시장에서의 수요 부진과 물류비 상승, 할인 판매 지속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중국 시장은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가 8,518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1% 증가한 숫자고,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올해 982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 감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MS 역시 지난해 2.6%에서 올해 2.1%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주요국에 대한 한국산 굴착기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5.3억 달러에서 올해 8.2억 달러로 46.4% 급감했습니다. 국가별로도 미국, 벨기에, 러시아, 사우디 등 주요 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업체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HD 현대인프라코어 역시 이러한 시황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NC소프트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합니다. 24년은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마진 하방을 확보하고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2분기 영업 적자 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인 54억 원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연말까지 인력 구조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퇴직금 및 위로금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증가하고, 리니지 M의 출시 7주년 업데이트 홍보 및 6월 배틀크러쉬 출시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QoQ 개선될 전망으로 예상하는데요. 6월에는 배틀크러쉬를 시작으로 3분기 호연과 TL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중국 판호 발급을 받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4분기에 중국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인력 구조 조정 등 2024년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익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수 있지만 체질 개선을 통해 마진 하방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아이온2, 프로젝트 LLL 등 트리플 A급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외형 성장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해운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2,800원으로 유지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유의미한 변동은 없고요. 다만 그간의 주가 상승으로 이제 과도한 저평가에서 해소됐다라는 판단으로 투자 의견을 조정합니다. 지난 저희 투자 의견 상향 이후에 주가는 이제 15% 상승을 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한해운이라는 회사가 단기 벌크선 시황 변화에 따른 어떤 손익의 민감도는 굉장히 낮은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업 벌크선 시황 쪽에서 보면
기대했던 선박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BDI가 2,00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이 벌크선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741억 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센을 11% 정도 하회하지만 저희 전망치 대비로는 거의 변동은 없고요. 24년과 2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거의 저희 기존 전망과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전망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다만 2025년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20% 가량 상향해서 제시를 하는데, 이는 이제 선박 매각 관련된 차익 인식 시점을 26년까지 분산되는 거로 봤다가 이번에 25년까지 다 마무리되는 거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콜마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한국콜마의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16% 상향 조정합니다. 2024년의 추정치 변동폭은 미미하지만 2025년과 2026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약 10%가량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력과 우수한 품질력을 기반으로 K뷰티 화랑의 수혜를 계속해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까지 상향 조정된다면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은 12%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3%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매출은 17% 성장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영업이익률이 13%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고객사들의 해외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 법인 매출은 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소비 경기 부진과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미 매출은 9% 하락하고 영업 적자 36억 원을 나타내면서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매출은 25%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미국 매출은 20%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회사 연우의 경우에 미국향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매출은 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입니다. DLENC에 관한 내용이고요.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DLENC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하향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수익 추정을 조금 많이 조정을 해서 이 부분들이 목표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가 좀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주택 원가율 개선 시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 턴어라운드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는 점이 아쉽기는 한데, 최근 주택 현장에서 도급증액 협의가 성공을 하고 있고 상반기 주택 새롭게 착공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턴어라운드는 시점의 문제일 뿐 주택 중심 이익 개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내에서 좀 리스크는 적고 현금은 많은데 현금을 어떻게 쓸지를 못 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종과 다름없이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좋은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인 만큼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느냐, 이 시점이 주가의 반등 시점과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7월 9일 화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